자, 오늘 금요일에 삼삼구 오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시장부 박정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주들이 최근 흐름이 좀 남다르죠? 네, 30일이랑 이날도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네. 30일에는 보면은 8개 종목이 되고 올랐는데 장 마감까지도 신고가 찍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미래 비롯해서 NH, 삼성, 한투, 유화, 신영 이렇게 마감 때까지 신고가였고 대신 DB는 장중인데 네. 이날도 보면은 미래랑 신영이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삼성이랑 대신도 이날까지 신고가 행진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면은 좀 이달 중순부터 좀 본격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이게 그 관세 전쟁 무풍지대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지난달 초에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코스피가 2,300선이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그때 뚜렷한 모멘텀 가지고 있을 만한 업종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증권 업종이 이제 거기에 관세 영향이 좀 덜하고 안정적 흐름 보이니까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맥이 몰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증권주 11개 종목 모아놓은 지수가 있는데 KRX 증권지수 이게 4월 한 달 수익률 보면은 15.6%거든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3% 좀 올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지난달 21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서 주가 지수 5천 시대 열겠다. 네. 요거 공약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개미 투자들이 1,400명이나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약 그런 것도 하면서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관세 무품 그 영향 그리고 딱히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네. 쏠린 영향 플러스 이제 대선 주자들의 여러 공약들도 힘을 주고 있다라는 평가였는데 그 소식도 봤어요. 출퇴근길에 주식 거래 이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대체거래소 출범하면서 그런 건데 이게 대체거래소 출범하면서도 많이 늘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좀 늘기도 했어요.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 차츰 늘어난 게 이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 네. 코스피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피부에 안 와닿으시겠지만은 연초에 2,400선 아래에서 지금 2,560선이니까 오름세를 보였던.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작년 돌이켜서 보면 이제 연초에 2,650선에서 7월 고점이 2,890선. 그 연말이 2,400선 아래였으니까 이게 그 증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이제 그 작년 상반기가 21조 원, 하반기가 17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물론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서 1월 거래대금 보면 16조 원, 2월이 21조 원, 3월이 17.9조. 네. 이렇게 해서 1분기 평균이 18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다가 이제 대체거래소 이제 넥스트레이드 출범하면서 이제 또 지난달 합산 거래대금이 17.8조 원 이렇게 하니까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금씩 올라오는. 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점유율이 얼마 안 됐어요. 대체거래소가 4%밖에 그때 종목이 얼마 안 됐으니까 4%밖에 안 됐는데. 근데 4월에 이제 800개로 증가하면서 이제 점유율이 20%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95% 이상 되니까 이제 그 증권사들 업종 전반에 이제 실적 받쳐줄 거다. 이런 전망도 맞물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달 들어서 또 당국에서 연내 종합투자 계좌와 이렇게 발행어음 사업자 신규 지정하기로 하면서 연내 하겠다. 이런 거 있으니까 사업 확대 기회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MA 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제 현재 자기자본 200%인데 그 발행어음 한도가 IMA 포함하면 300%까지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증권업종 수신 기반 확대되면 IB 부분 이익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물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쓰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앞서 언급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증권주가 있을지. 네. 근데 이게 그 증권사들마다 이제 특화된 영역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주 중에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실적 발표 다 되진 않았는데 실적 발표된 증권사들 보면은 NH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7.7% 감소한 2,082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한 90% 늘었거든요. 89%.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거래대금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1분기 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늘었다. 근데 이제 다만 해외 주식 수수료 이런 거는 좀 경쟁 치열하고 이래서 감소했다 이렇게 밝혀있거든요. 근데 키움증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1분기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77% 감소했어요. 근데 전분기 대비 61% 증가했는데 NHR은 또 이유가 다릅니다. 이익 감소가 이제 판관비 증가. 근데
증가한 거는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늘었다. 네. 뭐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조금씩 다른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많고 뭐 NH 같은 경우는 뭐 IB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아까 신고가 증권사 중에 제가 유화증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는 솔직히 증권사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저는 여기 유화증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방송하면서 거의 처음이에요. 그죠. 여기는 네. 거의 건설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유화증권 이렇게 사업 보고서 뜯어 보면은 지난해 영업이익 뭐 122억 원, 순이익 178억 원, 뭐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순이익은 뭐 2배 늘었다. 근데 이제 실적 뜯어 보면 리테일 부분 순수수료 손익이 16억 원이거든요. 오잉? 네. 근데 상품 운용 부분 네. 순이자 손익이 148억 원, 자산 운용 부분은 14억 원. 근데 여기서 더 뜯어 보면은 네. 투자 부동산 발생한 임대 수익이 102억 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임대 수익으로 네. 수익을 다 냈다. 증권사인데 임대 수익으로 버는 거는 이거는 뭐 증권사라고 보기 힘드니까. 근데도 이제 뭐 신고가 갔으니까. 근데 좀 더 작년 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작년 보시면 좀 더 작년 사건을 살펴보면은 뭐 유화증권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이제 여기가 오노 증권사거든요. 네. 그래서 상속세 부담 피하려고 직원들 동원해서 통정 매매하면서 이제 네. 징계받고 그래서 소송도 뭐 1심 패소했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패소? 1심 그러니까 중징계 받은 거를 취소해달라 했는데 1심에서 패소 당했죠. 근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너 증권사들은 좀 속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게 이런 오너 증권사들 리스키한 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네.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오너 증권사 내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오너 증권사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좀 큰 규모의 증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증권사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불안하대요. 오,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거를 롤백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저 그때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근데 그 오너증권사 엘리베이터는 무릎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5층 올라가야 되는데 무릎까지 내려가는. 그래가지고 뭐 왜 그런지 궁금증에 취재를 해봤는데 저도 엘리베이터 타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그 사명을 보니까 생소한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파고 들어가니까 뭐 특수관계인이 차린 회사고 거기서 계약 맺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관리를 안 하는데 그 오너증권사가 뭐 주주들을 위해서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곳은 뭐 회사 전체에서 등산복을 구매하는데 우리 회사 전체에서 등산복 구매할 거야. 근데 너네 돈으로 사. 강제로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증권주라고 해서 이렇게 뭐 신고가 찍었다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따지고 물론 뭐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니 지금 선배님 말씀 주신 건 속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적중하는 말씀 사례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거 3세가 물려받나요? 이제 곧 유아 어디라고 지금은 말씀드리지? 그렇구나. 유아에 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가지고 증권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궁금하다 하는 네. 느낌으로 그 질문이 하나 왔어요. 증권사 몇 개 중에 그런 건지. 오너 증권사가 한 총 몇 개 돼요? 한 증권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너 증권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오히려 금융 계열이 더 많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유망한 투자할 만한 증권사들은 그런 곳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기자들은 잘 아는 거죠. 뭐 어디가 오너고 뭐 어디가 그렇군요. 아유 뒷이야기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 네, 그러니까 바로 질문도 주시고 어쨌든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은 그 주목할 만한 증권사는 저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으로 보이거든요. 증권사들도 이제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이게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지난달 30일 날 미래에셋 캐피탈이 이제 미래에셋 보통주를 취득한다. 근데 이게 한 1,000억 원치 정도 취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주 아마 이날부터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내로 분할 매수한다 했는데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장내로 매수한다 했거든요. 근데 뭐 의결권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서 주식 매입하겠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최대주주가 이 정도로 주식을 살 정도면 좀 주식 하방은 좀 뭐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작년 8월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했는데 뭐 매년 최소 보통주 뭐 1,500만 주 소각하겠다. 그래서 뭐 지난해 11월이랑 올해 2월 뭐 2,500만 주 소각해가지고 주주 환원 규모가 뭐 3,670억. 뭐 성향 주주 환원 성향이 한 40% 달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증권주 뭐 실적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는데 뭐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비하인드 얘기 재밌게 전해주셨는데 너무 좋네요. 이런 거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삼성오네요. 박정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